그날 아침 저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기록이 지워지는 순간을 지금에 와서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호출벨은 울리지 않았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처음 발견한 건 병원 직원도 의사도 아닌 청소 중이던 저였습니다. 그땐 그저 제가 제 일을 하다 우연히 마주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은 처음부터 조금 조용했습니다. 새벽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 병원 전체가 유난히 잠잠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엔 응급 호출벨이 한두 번은 울립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별관 1층 복도를 맡았습니다. 원래 제 구역은 본관 쪽이었는데 인원이 빠져서 임시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고 그냥 주어진 구역이었습니다. 별관 복도는 늘 공기가 차갑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기척이 잘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바닥을 닦고 가던 중 바닥 한쪽에 검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물 자국 같기도 했고 번진 모양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서 구두 한 짝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기보다는 누군가 쓰러졌구나. 그 정도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목에는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시간대면 누군가 한 명쯤은 지나가야 할 복도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누군가 신고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출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발견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요. 괜히 제가 먼저 나섰다가 괜한 일이 될까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그런 선택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사원증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였는지 기사에서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신호음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하나. 저는 청소 장갑을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그 복도에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던 자리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사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응급팀이 도착했을 때 복도는 곧 통제됐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사원증을 확인하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름은 분명 있었는데 사원 번호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전산 화면에는 아무 기록도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누군가는 외주 직원일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퇴사자 명단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 지난달 명단에 있었던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슨 명단이요? 간호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더 낮게 말했습니다. 출입 제한 명단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아침부터 느꼈던 이상한 장면들이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아무도 없었던 건가? 그래서 호출벨도 울리지 않았던 건가?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다 쓰러진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습니다. 경비팀장이 제 쪽을 봤습니다. 아침에 이 복도 담당이셨죠? 다른 거 본 거 없으세요? 그 질문이 괜히 신경에 걸렸습니다. 사실 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던 접힌 종이. 하지만 그 종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비팀장의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이름은 병원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이름을 자꾸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람은 기록에서 사라져도 그 자리에 남는 감각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날 퇴근 무렵 저는 관리실로 불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남자의 사원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팀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신분 확인이 안 됩니다. 화면에는 이름만 떠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침에 봤던 접힌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관리팀 직원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이거 하나 접수 안 된 채로 돌아왔어요. 그건 메모가 아니라 내부 제보 양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근무 구역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지하 기록 보관실이었습니다.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고 병원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맞춰 다시 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상한 일을 본 뒤에도 생활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신고만 하고 끝냈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깐 말문이 막힙니다. 그날의 저는 용감해서 침묵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응급팀이 그 남자를 데리고 나간 뒤 복도는 금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제선이 치워지고 바닥은 다시 닦였고 사람들은 각자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청소 카트를 다시 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쉬어도 된다고 했고 누군가는 고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왜인지 제 얘기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건 사람도 사원증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 분위기.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다음 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굳이 말하지 않는 쪽이 더 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의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걸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자리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아주 평범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자. 이상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확신 없는 말을 꺼내기엔 저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던 복도, 울리지 않던 호출벨, 너무 조용했던 사람들.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괜히 생각하지 말자.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냥 넘겨도 되는 일이었을까? 다음 날 출근해 근무표를 확인하던 순간 저는 그 질문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적힌 근무 구역이 전날과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일은 제가 모른 척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생각보다 오래 따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슨 큰 사건이 바로 터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듯 보이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침은 늘 같은 시각에 왔고 저는 늘 같은 버스를 탔고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밀대를 잡았습니다. 접수창구 앞 바닥을 닦으며 유리 너머에서 오가는 말들을 매일처럼 들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진료 의뢰서 있으세요? 그 질문들은 늘 같은 목소리로 반복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바닥에 얼룩을 지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남의 질문은 그렇게 많았는데 제 삶에 대해 누가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뜯어볼 때,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섰을 때, 통장 앱을 켜는 순간마다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도 될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늘 편한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 봤습니다. 응, 알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도 아니고 화를 내는 말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접수대 옆 게시판에 작은 공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정규 인력 재배치 예정.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런 공지일수록 가장 먼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흔든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에 사던 것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많아 보였습니다. 계란, 우유, 약 봉투, 병원에서 받아온 안내지.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게 없는데 전부가 부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정도도 감당이 안 되나.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병원비가 조금 더 들 것 같아. 그 말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는데도 저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겹쳐졌습니다. 월급날, 카드 결제일, 보험료 빠져나가는 날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지난달 병원비. 내가 조금 더 알아볼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미안함보다도 안도감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는 역할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 버렸다는 걸.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괜찮은 척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기엔 이미 너무 오래 참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내선 번호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근무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어떤 방향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일만 아니면 좋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결국 선택하지 않았던 쪽으로도 걸어가게 된다. 그날도 저는 새벽에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외래가 열리기 전 불이 다 켜지지 않은 복도에서 밀대를 끌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어제보다 조금 더 미끄러웠고 그 차이가 제 컨디션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접수대 앞을 닦다가 유리 너머를 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더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언제든 없어져도 모를 시간. 근무 막바지쯤 병동 쪽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위로 올라와 주세요. 늘 쓰는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에는 팀장과 행정팀 직원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문 옆에 세워두고 저는 조심히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철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 제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괜히 손에 묻은 물기를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요즘 병원 상황이 좀 빠듯한 건 알고 계시죠? 팀장은 설명하듯 말했지만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청소 인력이 줄었고 병동은 늘었고 사람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 그 말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몇 번이나 불렸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조금씩만 도와주실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는 말은
늘 제일 먼저 커졌습니다. 병동에서 급히 정리해야 하는 자리, 누군가 퇴원한 뒤 바로 치워야 하는 침상, 간호사들이 바쁠 때 슬쩍 떠넘겨지는 일들, 원래 제 일이 아닌 것들과 원래 제 일이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드시면 말씀 주세요. 그 말은 항상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낸 사람은 없었고 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청소 비정규직에게 힘들다는 말은 요청이 아니라 신호처럼 들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면서 병동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로 바쁜 얼굴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동선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청소구역이 늘었고 시간은 줄었고 이번만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제가 있는 자리처럼 당연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고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서로에게 가장 쉬운 말이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병원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말, 대신할 사람은 있다. 그 말은 청소 도구 보관실보다 더 좁은 공간으로 제 마음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사람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맞춰 버텨야 하는 존재라는 걸. 내가 고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자리조차 사실은 이미 누군가가 정해둔 자리였다. 그날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병원은 늘 그랬듯 바빴고 저는 늘 그랬듯 정해진 구역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잘 보지 않았고 그건 편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병동 끝쪽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잠깐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고 그래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잠깐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가리킨 건 퇴원이 막 끝난 침상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순서가 있는 일이었고 원래라면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력이 좀 없어서요. 이번만요. 이번만. 그 말은 처음 듣는 말도 아니었고 그래서 굳이 따져 묻지 않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고 그 망설임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대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밀대를 들고 침상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괜히 더 꼼꼼히 닦게 되고 괜히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괜히 시간을 더 쓰게 됐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간호사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기록지라고 했습니다. 아주 얇고 아주 가벼운 종이. 이것도 이번만이에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고 그래서 거절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으면 일이 밀릴 것 같았고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날 하루 큰 일은 없었습니다. 혼난 일도 없었고 문제가 됐다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오늘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내가 꼭 해야 할 일만 한 건 아닌데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듣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샤워를 하며 손을 오래 씻었습니다. 지워야 할 게 손에 묻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번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걸. 설명은 사라지고 일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를 급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침에 병원에 도착해 늘 하던 대로 밀대를 꺼냈습니다. 청소 도구함 앞에서 잠깐 서 있었는데 병동 쪽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주 짧은 말이었고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밀대를 끌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퇴원이 막 끝난 침상이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게 없는 자리였고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번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누가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건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른 척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들고 옮겼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제 일이었던 것처럼.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청소 구역표를 봤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제 이름 옆에는 구역이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누가 적었는지도 누가 물어봤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거도 괜찮으시죠? 누군가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흘리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대답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혼나는 일도 없었고 문제가 됐다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병동 번호와 침상 숫자. 언제 넣어둔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괜히 내일을 위해 챙겨두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부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이 넘어오는 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 된 뒤라는 걸. 문제는 그날 이후로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은 척해야 했다는 거였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좀 달랐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는데 손목이 무겁고 허리가 먼저 굽혀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늘 하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먼저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밀대를 잡았을 때 손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다시 쥐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닥을 닦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병동 쪽에서 간호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부터요. 설명은 없었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침상 하나를 정리하다가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눈앞이 조금 흔들렸고 저는 다시 숙였습니다. 누군가 볼까 봐서가 아니라 괜히 일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물통이 쓰러졌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고 바닥에 물이 조금 번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닦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표정은 화난 것도 아니었고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짧은 말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괜찮다고 말해야 할지 잠깐 헷갈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허리가 더 뻐근해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잠깐 숨이 찼고 손목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그 정도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오후에 팀장이 지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그 말에는 이유도 누구를 향한 말인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은 끝나고 나서야 아, 오늘은 좀 무리했구나 싶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아침에 비에 조금 부어 있었고 손등에 작은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걱정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다. 그제야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은 사람처럼 버티는 게 이제는 제 일이 되어 버렸다는 걸. 문제는 그 다음 날도 쉬지 않고 와버린다는 거였다. 몸이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병동이 조금 바빴습니다. 퇴원도 많았고 침상도 빨리 돌려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말 없이 하던 일을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이럴 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이 조금 지난 뒤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까지는 아니었고 복도 끝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방. 그래서 괜히 더 긴장됐습니다. 어제 병동 쪽에서 작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작은 일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팀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양식은 아니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정리 시간하고
담당자가 조금 헷갈려 있어서요. 그 말과 함께 펜 끝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담당자. 그 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크게 쓰인 것도 아니고 강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입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구역 담당이 아니셨죠? 질문처럼 들렸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적어주시면 돼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종이를 저에게 밀어놓는 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간호사가 부탁해서 갑자기 일이 넘어와서 그 말들은 머릿속에 있었지만 종이 위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리 과정 중 물이 조금 쏟아졌으나 바로 조치함. 짧았고 문제 없어 보였고 그래서 안전해 보였습니다. 팀장은 그걸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괜찮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로 내 일이었나. 그날 이후로 제 이름은 그 종이 한 장에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구역표에도 점검표에도 기록지의 빈칸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일을 시켰는지는 아무 데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상황도 말 한마디도 눈짓도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제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머리가 늦게 따라와서였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름이 먼저 남는 사람이 된다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일은 더 조용해졌고 기록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말도 다시 확인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미 정리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말을 꺼낼 순간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맡은 구역이 아닌데요. 그 문장은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서 항상 멈췄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설명이 필요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길어지고 이야기는 커지고 결국 질문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것도요. 그럼 왜 그때 보고를 안 하셨죠? 그 질문 앞에서 편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쪽이 더 빨리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상황이 바뀌는 대신 제가 달라질 거라는 것도요. 괜찮은 사람에서 관리해야 할 사람으로.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건 포기가 아니라 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렇게 남겨진 기록들은 조금씩 사실처럼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에서는 그날의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불려가는 일도 없었고 설명하라는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 구역표를 다시 보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이름 옆에 적힌 구역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적어둔 것처럼 보였지만 지워지지도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병동을 돌다가 간호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쪽은 원래 선생님 담당이시죠? 묻는 말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일은 누군가의 부탁이었고 잠깐의 공백이었고 그냥 지나간 하루였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그랬던 일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남아있는 건 그날 적힌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점검표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칸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그 칸을 조금 오래 보게 됐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사고가 날 때가 아니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때라는 걸 이후로 저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고 갑자기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는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을 다시 보게 됐을 때도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날짜를 혼자 기억해 두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할 생각도 당장 뭘 바꿀 용기도 없었습니다. 생활은 계속돼야 했으니까요.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건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생각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 병원은 여전히 돌아갔고 저도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계속 굴러갔고 나는 그 안에서 모르는 척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말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말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만 사연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